자, 그럼 프랑스 혁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표로 봅시다. 일단은 아까 우리 미국 혁명할 때는 웬만한 거 다 집어넣었거든. 근데 프랑스 혁명은 다 못 집어넣어.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따 세세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 처음에 삼부회라고 하는 게 소집이 됐어. 세 개의 신분이 모인 회의라는 뜻이거든. 근데 왜 모였냐면은 루이 16세가 재정 상태를 망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이나 뭐 그런 거 예전에 축조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사치도 부리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세 개의 신분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저 망할 놈의 루이 16세가 망쳐버린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나서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국민의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거예요. 뭐였냐면 자꾸 국왕이 우리를 탄압하니까 헌법, 우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국민의회였어.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그런 왕의 상징, 그런 권력의 상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문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결국엔 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법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입법의회는 뭐였냐면 얘들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봤네. 내가 수업했잖아.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있었어. 근데 그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프랑스 혁명처럼 우리나라도 혁명이 번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자리는 조져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혁명이 번질 것을 두려워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전쟁에 약간 기미를 보이자 프랑스가 먼저 가서 족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입법의회는 그렇게 해서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했고요. 국민공회는 뭐였냐면 한 명의 지도자가 등장할 겁니다. 바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했어. 이 당시에 사용된 무기가 아니라 처형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거든. 그게 단두대예요. 단두대.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기요틴이 이 단두대의 모형을 직접 개발했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기계의 이름을 기요틴으로 지었어요. 지 이름 따라서. 그래서 기요틴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을 내려쳤지. 근데 기요틴도 기요틴에서 죽었어요. 로베스피에르도 기요틴에서 뒤져요. 나중에 사람들 그렇게 목 잘려 죽이다가 사람들이 그런 공포 정치를 느꼈던 것도 국민공회 시절이고, 왜 공에 또 동그라미가 쳐 있냐면 공화정이 선포된 것도 국민공회 시절이기 때문에 20이에요. 20. 오케이. 그 다음에 총재정부는 뭐냐면 국민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가 결국에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나서 5명의 똑똑한 청년들이 총재를 맡아서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금방 무너졌어. 왜냐면 물가가 지랄나가지고. 그 다음에 통령정부가 들어서니 이 통령으로 취임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업적도 많고 전쟁도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다룰 예정이고요. 7월 혁명과 2월 혁명 또한 프랑스 혁명에 들어가는 건데 요것도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 7월 혁명 다음에 얘들아 1832년에 6월 봉기, 6월 왕정이라는 게 터져. 그걸 배경으로 만든 게 레 미제라블이에요. 알지? 장발장 나오는 거. 왜냐면 이 당시에 얘들아 국민들이 거지가 됐어. 먹을 것도 없고 되게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그걸 대표하는 게 장발장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너무 마음 아파. 내가 레 미제라블을 사실 한 번도 못 봤어. 뮤지컬도 못 봤고 책도 못 봤고 영화도 못 봤어. 책도 못 봤어. 왜냐면 내가 해외 그런 작품들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 애들은 미쳐서 환장하는 그 어벤져스, 마블, 베토벤 아닌데 누구냐? 배트맨.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영화를 내가 되게 안 좋아해. 영어를 보면 울렁거려가지고 진짜 못 봐. 더빙판을 보시는 건 어떠신지. 더빙판은 그나마 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안 좋아해.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못 봤거든. 꼭 봐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한번 더빙판이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수행 평가로만 안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수행 평가로 왔거든요. 자, 그 다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있지? 이거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일단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평등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거 독립혁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프랑스 혁명 자체가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에 모든 내용들 교재에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 뺐어요.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자유권, 소유권, 안전권, 그 다음에 저항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당연한 얘기지. 주권재민, 국민 주권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됐슈? 그 다음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돼 있지. 일반 의지 아까 누가 얘기했었던 걸까? 루소예요. 그래서 루소의 그런 일반 의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누가 주장했었더라? 언론과 종교의 자유? 볼베르 아니고 볼테르. 볼테르라는 사람이 주장했었던 거고요.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 아까 다 누가 얘기했었던 거야? 어떤 사상가였지? 계몽사상가였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작년에 역사 콘서트 할 때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항상 나는 현재가 뭔지를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현재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 역사의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거는 누군가의 노력 덕분이라는 거를 우린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도 잊고 살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울 때 그냥 감사한 마음을 너희들이 항상 가지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프랑스 혁명도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자, 프랑스 혁명은 일단 이게 국민의회 시절인지 입법의회 시절인지 국민공회 시절인지 총지정부 시절인지 나폴레옹 시절인지를 알면은 간단하게 풀려요. 지금 표정들이 이게 간단해요. 표정이네.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봅시다. 자, 1번 배경. 자, 일단 제일 먼저 얘들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3개의 신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3신분은 평민들이에요. 자, 그런데 1신분과 2신분을 다 합쳐도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작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가 됐고 각종 혜택은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 그럼 얘들아 누가 분노했겠니? 제3신분이 분노했겠지. 근데 그동안은 그냥 지냈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제3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구제도의 모순, 이게 배경이에요. 왜 제1, 2신분은 세금을 안 내는데 지들이 제일 돈은 많으면서. 이런 제도의 모순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구제도의 모순이 배경입니다. 이게 당시 언어로 하면은 앙시앙 레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뭐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제도의 모순과 당시에 루이 16세의 재정 악화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어떻게 망하게 생겼잖아. 야, 제1, 2, 3신분 나와가지고 니네가 결정 좀 해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3신분해 혹은 다른 말로 3부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3부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가르치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문제가 발생했다. 뭔 문제였냐면은 당시에 1신분, 2신분을 합쳐서 300명, 3신분을 합쳐서 300명 이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 3부회를 소집을 했단 말이야. 근데 3신분은 주장하는 게 머릿수 표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수대로 사람 수대로 표결을 해라. 근데 그게 맞잖아. 근데 신분 중에서 특권층을 누리고 있는 1신분과 2신분은 그게 아니 꼽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걸 알기 때문에. 아까 걔네 2%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들이 주장했었던 방식은 바로 신분별 표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1신분과 2신분과 3신분의 대표가 있지. 얘네가 각각 표결을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라는 주제로 얘네가 결정을 하려고 해. 얘네 신분 1신분, 2신분 세금 내 안 내? 안 내지. 그럼 얘네 당연히 뭐 하겠어? 5. 2신분 5. 얘네는 X. 몇 대 몇? 2대 1. 발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신분별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지들을 위한 표결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부의 그런 표결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가장 큰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국민의회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바꿀 수는 없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 약간 그런 열망? 이런 거에서 출발한 게 국민의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했던 건 이거야. 우리를 위해서 헌법을 바꿔주세요. 헌법을 만들어주세요. 요거였어. 근데 루이 16세는 어땠을까? 알바노. 이런 시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테니스 코트 장에 모여가지고 테니스 코트에서 우린 절대로 헌법 제정하기 전까지 너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약을 해버리게 돼요. 그게 테니스 코트 서약입니다. 테니스 코트 서약. 그래서 헌법 제정을 위한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국민의회가 점점 확산되니까 루이 16세가 너네 해산, 그만, 뭐 테니스 코트? 지랄. 이러면서 해산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한 거지. 야, 지금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고 이렇게 정당하게 행사하는 건데 네가 뭔데 지금 나라 망쳐버린 그 장본인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정치범들, 루이 16세의 정책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을 수용해 놓은 감옥을 찾습니다. 그게 바스티유 감옥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대문 영무소 같이 우리의 독립의 그런 투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 여기는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그런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니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혁명의 불씨가 이때 지펴집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그렇게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의 불씨는 이미 지펴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비석을 세우기로 합니다.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선언의 내용을 담아놓습니다. 그게 바로 인권선언이에요.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념 비석처럼 세워놨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얘들아, 근데 이 전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렌 사건이라는 게 있어.
루이 16세가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야. 막 거리에서 행진하고 촛불 들고 행진하고 난리가 나니까 루이 16세랑 왕족이 너무 분노하고 놀랬고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게 바로 바렌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렌에 잡혀가지고 강제로 다시 연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바렌 사건이었는데 그걸 들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 이제는 분노도 안 해. 한심한 새끼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인권선언 발표하고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권리를 위한 그런 보장받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됩니다. 군주가 있어. 하지만 헌법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형태였다라는 얘기고요. 이 입헌군주제와 동시에 또 어떤 권한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면은 사람들한테 선거권이 당시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든. 근데 이때부터는 제한적으로나마 선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한 선거를 규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 보장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번엔 무슨 의회? 입법의회 들어가 봅시다. 입법의회는 뭐냐면 입법,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등장한 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법의회에서 법 만든 거 아니야. 일단 입법의회에서는 중요한 내용 이거밖에 없어. 뭐 전쟁했다는 거? 그래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우리 미국 혁명의 그런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혁명은 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멀리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도 이런 생각을 했겠지.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혁명을 일으키면은 왕이고 뭐고 다 무시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 혁명을 어떻게든 미리 제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지들이 뭔데? 혁명을 제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친 거지. 그래서 입법의회 때는 이렇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지게 되냐면요. 루이 16세가 적국이랑 내통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루이 16세가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전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튀일러 궁이라고 하는 궁에 루이 16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찾아가서 루이 16세랑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권이 이때 정지돼.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력을 잃었다고 보는 거야. 아직 처형은 안 됐어. 처형은 이따 공포정치하면서 시작될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네 번째 무슨 공회? 국민공회가 등장한 겁니다. 자, 국민공회에서 공짜 동그라미 하라 그랬지. 이 공은 뭐랑 뭐? 공화정과 공포정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일단 제일 먼저 국민공회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 봅시다. 일단 국민공회에선 제일 먼저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차피 왕권도 정지된 마당에 이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국가를 만들어보자 해서 공화정을 선포하게 돼요. 이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제1공화정이 됩니다. 1공화정이라면은 공화정이 이후에도 또 있다라는 소리겠지. 제2공화정은 언제 나올 거냐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을 했거든, 황제가.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제1공화정. 그래서 공화정을 선포하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얘들아, 아까 잡아둔 사람 누구?
루이 16세. 이제 족쳐야 되겠지? 그래서 단두대에다가 밀어넣고 싹둑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가지 달랑달랑 하면서 결국에는 숙청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 아이고, 루이 16세. 16세가 처형당하더라. 이때 주도했었던 세력이 자코뱅파라는 것이 있어. 자코뱅파. 이름이 좀 어렵지. 사람 이름이요? 아니요. 파 이름이야, 파. 우리 다른 쉬운 말로 한번 정리해 줄게. 이거 못 들어봤다 하면은 진짜 이거는 가만 안 둘 거야. 자, 당시에 자코뱅파와 지롱드파가 갈렸는데 자코뱅파는 급진파, 지롱드파는 온건파야. 자, 급진파가 뭐고 온건파가 뭐야? 이제 빠르게 바꾸자랑 천천히 바꾸자. 그렇지. 그런 차이인데 그러니까 급진파는 모든 것을 싹 바꾸자라고 하는 애들인 거고 온건파는 유지할 거 유지하고 천천히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게 온건파였잖아. 근데 그 자코뱅파의 주도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했고요. 그 자코뱅파와 지롱드파는 정치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상극이에요.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아이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었던 공포정치. 이 자코뱅파의 수장. 그게 누구였을까? 피에르. 로베스 피에르. 공포정치를 해요. 사람들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많은 좀 정치적으로 안 맞는다 싶으면은 다 죽였고 그래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나중에 당하는 게 로베스피에르가 되겠네요. 이 당시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할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나갔냐면은 일단 로베스피에르가 헌법을 개정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헌법 개정이었어. 우리 아까 처음에 인권선언 발표하면서 헌법 제정했었던 거는 국민의회에 있었던 사실이었지. 이때 무슨 군주제였어? 입헌군주제였어. 그 다음에 어떤 선거를 실시했었어? 제한선거를 실시했었어. 그런데 이젠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이제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화정. 개정이 아니라 제정 맞아요? 제정이에요. 이 당시에는 개정이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이거 없애고 새로운 헌법 제정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공화정을 일단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도 바꿔요. 제한선거 이제 안 합니다. 보통선거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게 보통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제한선거로 바뀌어요. 금방 바뀌었어.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니요. 한 8번까지 있나? 7번까지 있어. 자, 이때 뭐 했냐면 최고가격제라는 걸 실시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커피집을 하나 차렸어. 내가 만약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7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봐. 마실 수 있는 사람? 하루하루 다 마셔야 돼. 카드 한도가 3만 원이다. 안 되죠. 못 사죠. 그러면 안 사면은 나의 카페는 망하게 될 거고 나는 돈을 못 버니까 물건을 못 사겠지. 물건을 못 사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겠지. 일자리를 잃으면 돈이 없으니까 시장이 망하겠지. 시장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겠지.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겠지. 나라가 망하면은 나라가 없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실시했던 게 뭐냐면 최고가격제예요. 이게 뭐냐면 나라가 최고의 가격을 정해주는 거야. 이 위로는 절대로 못 판다.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 사람들이 정해주니까. 그게 최고가격제라는 얘기였고요. 이 당시에 공포 정치를 위해서 사용했던 위원회가 공안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공포 정치를 해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포 정치. 그래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한 혁명재판소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혁명재판소. 당시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 로베스피에르는 단 2개의 판결만을 내렸다고 해요. 첫 번째, 무죄. 두 번째, 사형. 2개밖에 판결이 안 나. 죄가 있으면 무조건 사형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스럽겠어. 안 공포스럽니? 속도 위반해가지고 막 신호 위반하고 차 운전하다가 그러면은 사형인 거야. 문제가 많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공포 정치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됐냐? 기어티네에서. 처형당하고 사망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얘기해. 테르미도르가 당시에 달력을 기준으로 11월에 해당하는 날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숙청 사건이라고 해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로베스피에르는 숙청당하고 결국에는 이 국민공회도 막을 내리게 되죠. 됐니? 그 다음에 총재정부가 들어서는데 총재정부에 대한 내용은 뭐 없어요. 별로. 5명의 총재가 나타났다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업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거 무슨 국가인지 찾는데 20초 줄게. 20, 쌤, 19. 죄송한데 왼쪽이 안 보여요. 읽어줄게. 저희 대표들은 폐하께 깊은 애정과 충성심으로 최근 가의회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비롯된 각종 세금, 특히 신문 등의 인쇄물에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충과 우려에 관한 의견을 표명합니다. 선출된 식민지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가 국가, 난 미국일 것 같다 손 드세요. 오케이. 두 번째, 영국일 것 같다 손 드세요. 세 번째, 오스트리아일 것 같다 손 드세요. 네, 영국입니다. 에? 야, 아, 가의회가 재정이 심화되잖아. 지금 재정난이 심화되잖아. 네. 영국 의회가 재정난이 심해가지고 지금 세금 거둔 거 아니었니? 그러니까 영국이에요. 자, 슐레지엔을 점령하였다. 뭐였을까? 우리 슐레지엔을 빼앗긴 건 오스트리아였고 프로이센이 가져갔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베르사유 궁전을 축조하였다. 요거 우리 뭐였을까? 프랑스였고요. 그 다음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하였다. 이거 에스파냐였을까? 포르투갈이었을까? 에스파냐.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 다음 요크타운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패배. 영국. 그 다음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은 거는 미국. 너희같이 풀면 5번이 정답이 될 거고 실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영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들었어. 가시기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일단 풀어봅시다. 국왕 루이 16세가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려 하자 파리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어. 혁명이 시작되고 있지. 이거 무슨 의회 시절일까요? 국민의회. 맞아, 국민의회. 그 다음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징병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고 있어. 국민공회. 국민공회 시절 로베스피에르 집권기였잖아. 그러면 국민의회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이후와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이전의 사실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 그치? 골라봅시다. 인권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거 맞지?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나서 나중에 발행 사건 터지고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거였잖아? 맞아요. 오해요. 입헌군 주제의 헌법을 제정한 것도 국민의회 사실이니까 맞아요. 루이 16세가 처형된 거
국민공의 로베스피에르 집권하면서 였는데 최고가격제 시행보다 전이니까 맞아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한 거 무슨 의회 시절이었지? 입법의회. 그럼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니까 맞아요. 테르미도르의 반동은 X지. 왜? 로베스피에르가 죽는 순간이니까 이것보다 나중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보다 나중의 시절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괜찮죠? 요런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나폴레옹 합니다. 빈체제. 우리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하도 이런 운동들이 많으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빈체제와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배울 건데요. 다음 시간은 오늘 배우는 내용보다 분량이 많습니다.